안녕하세요. 디지털 피닉스입니다. 2022년 2월 16일 암호화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 방송을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JP모건이 이렇게 비트코인이 좋다, 안 좋다, 또 암호화폐가 사기다, 아니다, 이런 얘기를 반복하는 것이 결국은 자신들이 이렇게 노이즈 마케팅을 통해서 그 상품을 판매한다는 증거를 제가 이전 영상에서 정확하게 뉴스 보도 자료와 또 증거 영상을 제출했습니다. 영상으로 제가 제작을 했고요. 이렇게 보시면 JP모건 같은 경우는 불과 며칠 전에도 암호화폐 비트코인의 바닥은 뭐 38,000달러다 해놓고 또 다시 몇 시간 후에 34,000달러다. 또 있다가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공정 가격은 또 38,000달러 위에다. 이런 걸 하루에도 몇 번이나 반복을 하죠. 이런 것들을 보시면 뭐 JP모건이 뭐 위험이 있고 없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단순하게 노이즈 마케팅에 대한 그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활용할 뿐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도 JP모건이 뭐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것 안 좋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JP모건은 지금 뉴스를 보시면요. JP모건 디센트럴랜드의 가상 브랜치로 메타버스에 발을 내딛다. 이런 뉴스가 나오잖아요. 내용을 보시면 금융 대기업 JP모건이 가상현실 플랫폼인 디센트럴랜드 마나에 라운지를 오픈한 뒤 메타버스에 진입한 최초의 은행이 되었다고 이러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좋다 안 좋다 이렇게 계속 노이즈 마케팅을 하고 결국은 최초 아닙니까? 최초로 지금 은행 중에서는 디센트럴랜드의 라운지를 오픈한 메타버스에 진입한 최초의 은행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트코인 펀드 역시도 개인에게 판매한 최초의 은행 아닙니까? 이렇게 어떤 분은 단순하게 JP모건이 비트코인 안 좋다 이렇게 하면 악재다, 금융 대기업이 저렇게 발언하면 악재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에 JP모건은 XRP 리플을 지지한다고 노이즈 마케팅을 한다고 동영상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 영상을 보시면요, 제가 정확하게 안 좋다 해놓고 몇 달 뒤에 좋다 하고 또 오늘 안 좋다 해놓고 또 두세 시간 있다가 또 다시 좋다 하고 그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노이즈 마케팅 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제가 증거한 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JP모건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XRP가 좋다고 해놓고 또 한 두 달 지나서 XRP는 안 좋다 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 JP모건은 단순하게 이제 노이즈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JP모건이 2021년 11월 20일에 리플이 소송에서 이기면 XRP는 상당한 채택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이렇게 뉴스에 언론 보도를 하지 않습니까? 아주 좋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분명. 그리고 두 달 정도 지나서요, JP모건은 또 이런 언론 보도를 내죠. 2022년 2월 7일입니다. 자, 어떤 질문이냐면 리플의 XRP가 비트코인과 상관관계가 있냐고 물어봤는데 JP모건은요, 어떤 답변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바에 따르면 리플은 은행과 협력하여 국경 간 지불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돕고 있지만 리플의 실제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이런 언론 보도를 내거든요. 이런 내용을 보시면 JP모건은 자신들이 실제로 본격적으로 투입하기 전에 여기에 대해서 안 좋다 그리고 또 엄청 좋다 이렇게 언론에 관심을 끄는 것입니다. 그리고 JP모건 같은 거대 금융그룹이 그런 발언들을 하면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관심을 가지고요. 그리고 리플이 뭐 하는지도 몰랐던 사람들이 이런 비판을 통해서 리플이 은행과 협력해서 국경 간 뭐 지불 뭐 그런 걸 하는가 보다 라는 내용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관심이 증가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 JP모건의 비판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어느 정도 시그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 해서 XRP 가격이 크게 상승해 주지는 않습니다. 지금 JP모건은 또 비트코인과 뭐 리플이 연관관계가 있냐 거기에 대한 엉뚱한 답변을 했지만요. 보시면 모든 코인은 비트코인과 관계가 있죠. 모든 코인은 비트코인과 관계가 있습니다.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암호화폐의 대장주인데 관계가 없을 수가 없겠죠. 리플 역시도 비트코인과 관계가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이러한 단순한 질문에 또 엉뚱한 답변을 했는데, 이 답변도 잘 보시면요, 리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만 리플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있다고. 자, 또 오늘 뉴스 계속 보시겠습니다. 분석 BTC 최악의 경우 2.9만 달러가 저점. 예,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10만 달러를 간다는 분석도 있고요. 이러한 가격적인 면에서 분석은 이제 투자자들에게 많은 압박감과 또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암호화폐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자산군이라고 그런 인식을 가지고요, 또 끝없이 성장할 것이라는 판단이 선다면요, 이런 저점에 간다는 그런 불안감을 떨쳐 버리시고 한번 장기적으로 홀드를 해 보십시오. 제가 추천드린 방법은 장기적으로도 홀드하는 물량을 또 따로 놔두시고요, 그리고 또 투자의 재미를 더하고 또 트레이드적인 관점에서 또 스스로 발전을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라도 또 단기적으로 단타할 수 있는 여유도는 또 따로 놔둬 보시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1억을 투자한다 하겠습니다. 1억을 투자한다 하면 장기로 한 5천만 원 정도 꽉 묶어두는 물량이 있으셔야 되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그리고 한 2천만 원 정도는 중단기, 중기적인 관점 정도로 뭐 2천만 원 정도 놔두시고, 그리고 나머지 한 30% 비용으로요, 단기도 하시고 또 뭐 스케일핑도 해보시고요. 그리고 또 장기 물량을 제외하고도 또 괜찮은 종목이 생기신다 하면 거기에 대한 비중을 중기 또는 장기로 돌리셔야 될 물량도 있으시거든요. 그렇다면 뭐 스케일핑이나 단타도요, 꼭 뭐 제가 1억을 갖고 시작했다 해서 몇 천만 원씩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뭐 100만 원, 200만 원, 뭐 500만 원 이 정도 선에서도요, 얼마든지 단타로 뭐 실력을 늘려간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선물은 제가 크게 추천드리지 않고요, 현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조정을 거치고 저점이 왔다 생각하시면 그때 좀 매수를 하시고, 또 고점이다 싶으시면 그때 또 매도를 하시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충분히 선물 거래가 아니라도 현물로도 그렇게 대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끊이지 않게 하락만 계속 하는 시점이 온다면 또 몇 주, 몇 달 동안은 이 방법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또 다른 공부라든지 또 펀더멘탈적인 부분에서 어떤 종목이 좋은지 공부하시는 시간을 보내셔도 그것은 절대 손실이거나 뭐 손해보는 시간이 아닙니다. 또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또 뉴스 보시면요, 애널리스트 지금 BTC 매도할 이유가 없다, 이런 뉴스가 나왔죠. 현재 비트코인 3위 거래도 11월 9일 이후로 매도가 전혀 없고요, 웬만한 알려진 큰 손들은 최근에는 매도가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보시면 암호화폐 시장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저점이 나왔다고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원하는 어느 정도의 상승이 없으니까 답답하신 거 아닙니까? 저 역시도 답답하고요. 이런 답답한 시간들도 있어야 되고요, 이러한 답답한 시간들도 좀 어느 정도 있어야지 오히려 또 더 건강하게 시장이 유지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물론 지나고 보면 저점이었다는 걸 느낄 수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이게 더 하락을 할지 더 상승을 해줄지 거기에 대한 확신은 누구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식보다 더한 리스크를 가지고 암호화폐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어느 정도 이 시장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않는다면 이 시장에 대한 꾸준한 투자를 하기가 힘듭니다.
이 차트를 보셔도 그렇고요. 그리고 역사가 그렇게 깊지가 않지 않습니까? 2012년부터 이제 한 10년 정도 된 시장이거든요. 주식 시장 같은 경우는 벌써 뭐 몇십 년이 안 됐습니까? 그래서 그만큼의 불안함을 가지고 리스크를 가지고 가보는 것입니다. 그렇다 해서 암호화폐 시장이 뭐 마이너스 90% 이상의 하락을 못 버티면 투자를 하지 마라. 그러한 발언들은 저는 좋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도 충분히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러한 하락을 겪어보셨으면 얼만큼 괴로운 줄을 아시게 된다면요. 그런 얘기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 얘기보다는 또 펀더멘탈적인 면에서 또 한 번 더 버텨볼 수 있지 않겠냐고 좋은 방향으로 얘기하는 게 훨씬 좋고요. 무조건 암호화폐 시장에서 마이너스 90%를 못 버티면 투자를 하지 마라. 뭐 다시 오지 말고 예금이나 해라. 그러한 발언들은 저는 전혀 좋은 발언이라 생각 안 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마이너스 80%, 90% 하락을 버티지 못하면 이 시장을 떠나라는 얘기가 한 번씩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얘기들은 절대 큰 도움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하락이 올 수 있지만 암호화폐 시장의 이 등락폭은 너무 심하잖아요. 그러한 하락을 겪어보셨기 때문에 그러한 얘기를 하시겠지만요. 그때의 극한 공포와 그런 기분들을 아신다면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하시는 것보다는 뭐 서로 좀 다독여주고요. 제가 드린 얘기는 암호화폐 커뮤니티 보시면 너무 이제 비아냥이라든지 놀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특히 다른 커뮤니티보다 더 심합니다. 그러한 마음들은 좀 버리시는 게 좋지 않겠냐 생각됩니다. 외부에서 봐서도요,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암호화폐, 코인 이런 커뮤니티를 찾게 됩니다. 찾게 되지 않습니까? 유튜브도 찾아보겠지만 그러한 커뮤니티나 뭐 카페, 이런 블로그 이런 데를 가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내용들이 너는 바보다. 여기서 손절을 했냐? 그런데 거기에 있는 내용들이 당신은 바보라고. 여기서 손절을 했냐고. 또는 여기가 고점인데 왜 안 팔았냐고. 이렇게 놀리는 게 너무 심해요. 그러한 것들은 절대 이 시장에 좋지가 않습니다. 신규 분들이 들어오시려 해도요. 그런 글들 보고요. 너무 저급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성숙한 그런 채팅 문화를 만들어 가야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